왜 피아트 머니를 거론하느냐? 다른 상품들도 많은데 왜 굳이 안전자산에 투자를 하는지, 왜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 때문에 금의 투자의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는지, 또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왜 금의 투자 열풍이 일어났는지, 안전자산이 뭔지에 대한 부분들을, 안전자산이 뭐길래 과연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대체 안전자산이 뭐길래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금 투자에 열광을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금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금 안전자산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먼저 피아트 머니입니다. 피아트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금이 왜 안전자산이고 뭐고 이제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물론 뭐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시는 분들은 그냥 다시 재미있게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이러한 내용들이 있구나라는 부분들을 간략하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피아트 머니라는 게 있어요. 피아트 머니라는 건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지폐를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피아트 머니는 뭐죠? 원화죠, 원화. 근데 미국의 피아트 머니는 뭐예요? 달러죠, 달러. 달러가 미국의 피아트 머니입니다. 즉, 우리가 이것을 화폐로서 인정을 하겠다. 지폐라는 것은 그냥 종이 쪼가리입니다. 종이 쪼가리. 종이 쪼가리다가 저희가 그림을 그리고 거기다가 도장을 하나 찍으니까 이게 돈이야 라고 약속이 된 거잖아요. 사실 이건 돈이 아니라 종이죠. 명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근데 우리가 원시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그때는 경제활동을 어떻게 했습니까? 물물 교환을 통해서 했었죠. 자, 예를 들어서 쌀 한 가를 사기 위해서는 나는 나무를 얼마나 한 걸로 줘야 된다라든지, 배추를 얼마나 주고 난 쌀을 얼마 갖고 온다라든지, 동등한 가격의 물물 교환이 일어나 있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경제활동이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매번 뭘 살 때마다 뭔가 가져가가지고 교체를 한다면 너무 힘들죠. 내가 컴퓨터 하나 살라 그러는데 쌀 20kg짜리를 20개를 들고 가서 그 사람한테 보내줘야 내가 컴퓨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된 화폐를 만들자라고 했습니다. 그게 이제 피아트 머니죠. 지폐죠, 지폐.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게 원화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게 달러입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나라는 다 이 지금 현재 피아트 머니를 사용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각국의 중앙은행이 우리는 이것을, 이 마크가 그려져 있고 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을 이만큼의 가치로 하겠다라는 그런 약속된 증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화폐 개혁이 여러 번 일어났었죠. 그래서 화폐 단위가 확 바뀌면서 지금의 5만원권도 생기고 만원권도 생기고 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중앙은행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약속되게 이 화폐를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피아트 머니고요. 왜 피아트 머니를 거론하느냐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이 피아트 머니도 역시나 약속된 화폐라는 겁니다. 약속된 화폐라는 건 뭐냐면,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이것을 보증할 만한 뭔가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음을 많이 썼잖아요. 수표 많이 썼잖아요. 수표 쓰면은 내가 뭐예요? 아, 내가 그만큼 돈이 있고 그 수표를 발행하고 너가 나한테 그걸 다시 갖고 왔을 때 내가 돈으로 바꿔줄게, 이거잖아요. 뭔가 그것을 대체할 만한 증표,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보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보증. 즉, 그래서 이거에 대한 보증이 필요로 합니다. 근데 피아트 머니는 지폐죠. 그렇기 때문에 뭘로 보증을 사용해요? 우리가 옛날에는 금을 사용했습니다. 금.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요. 금을 사용했죠. 즉, 피아트 머니가 지폐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선 중앙은행이 금을 소유해야만 이 피아트 머니가 발급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네요? 단순히 우리가 이걸 종이를 발행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그림을 그리고 도장을 찍는다고 해가지고 이게 가치가 되는 게 아니라, 그 가치가 실질적으로 효력이 있으려면, 인정받기 위해서면, 다른 나라에서도 인정받기 위해선 그것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자산이 필요한데, 그 자산이 바로 금이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미국은 옛날에는 내가 만약에 100달러를 들고 가잖아요. 100달러만큼의 금을 떼가지고 은행에서 줍니다. 그게 예전 방식이었어요. 근데 내가 금을 얼마만큼 가서 금을 가져가요. 금을 가져가면 그거에 상응하는 지폐를 나한테 줍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달러를 가지고 은행에 가지고 가면 거기에 상응하는 금을 저한테 주는 거예요. 예전까지만 해도 이게 활발하게 이제 은행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거였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너무 금 인출을 많이 하니까 이제 그렇게 못하는 걸로 이제 막아놨는데, 자, 다시 돌아가서 모든 나라가 자신만의 피아트 머니, 지폐 화폐가 있습니다. 그쵸? 여기서 이제 상대적인 가치가 발생을 하죠. 우리나라 원화로 달러를 얼마 살 수 있고 1달러로 대만 화폐를 얼마만큼 살 수 있고, 여기에 대한 상대적인 가치가 다 존재합니다. 이게 바로 환율이라고 하는데, 환율이 발생하는 이유는 각 피아트 머니의 가치 차이 때문에 일어나는 거겠죠. 근데 그 환율이라는 것을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이 뭐였냐? 보증. 금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가, 피아트 머니를 대체할 수 있는 보증 자산으로서 얼마만큼 갖고 있는가, 그게 바로 금이라는 거예요.
금. 그래서 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상대적으로 환율 가치가 높고요. 그리고 금을 상대적으로 낮게 갖고 있는 국가는 상대적으로 환율 가치가 낮습니다. 왜? 내가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예전에 이제 베네수엘라나 브라질 같은 경우에 이 금융위기가 한 번에 확 왔던 이유가 뭐예요? 돈을 찍어내서 인플레이션 올라가는데 그 인플레이션 잡을 수 있을 만한 자산이 없다라는 거죠. 즉 금이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금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IMF 때 금모으기 운동했었죠. IMF 발생했던 이유가 뭡니까? 우리나라가 외국에게 너무 많은 돈을 빌렸는데 그것을 갚을 만한 우리 원화의 가치가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대한민국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갖다 준다 하더라도 이자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원화의 가치가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화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금모으기 운동을 했던 거였고요. 금이 모이고 난 이후에는 원화의 가치가 어느 정도 일정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충분히 IMF 위기를 벗어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피아트 머니와 금의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나느냐? 피아트 머니의 가치가 금의 보유량의 가치와 비례하게 일어난다는 것은, 즉 다시 얘기해서 금의 가치가 올라가면 피아트 머니의 가치도 상대적으로 같이 올라갑니다. 근데 반대로 금의 보유량은 똑같습니다. 근데 금이 상승했을 때 피아트 머니의 가치는 떨어진다는 거죠. 왜 그러냐? 금의 보유량이 늘었어요. 금의 캐파가 늘었을 때는 피아트 머니 가치도 같이 올라갑니다.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죠. 하지만 금의 캐파는 그대로인데, 금의 캐파는 그대로인데 금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이건 하락해야겠죠, 당연히. 이 이유가 왜 그러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피아트 머니는 지폐 원화, 보증을 필요한데 그 보증이 금이었고요. 금의 가치의 변화에 따라서 피아트 머니의 가치가 변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달러가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금의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미국 대선 이슈, 실업급여, 코로나, 크게 네 가지 이슈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좀 설명해 드리는 부분인데, 금과 이 피아트 머니의 가치는 반비례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달러는 94포인트 뚫고 지금 94포인트 아래로 다시 내려오는 상황인데요. 이 하락은 추가적으로 이어진다면 92포인트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92포인트까지 이어진다면 아마 지금의 금은 추가적인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요? 지금 이제 신고점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와, 금 상승세 미쳤죠. 정말 미쳤습니다.